나는 그날 공항에서 부모님의 비행기를 배웅한 후 제주도의 모래사장을 밟고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아빠, 유럽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와요. 그 말로 작별 인사를 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짓밟았고 이제 내가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그 복수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2년 동안의 피땀 어린 준비가 헛되이 된 대가로 그들이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계획이었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로.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그렇게 차갑다. 2023년 11월, 나는 32살의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콜을 붙이는 삶, 연봉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곳은 바로 내 부모님의 꿈이었다. 민준아, 엄마 아빠는 평생 한국 땅만 밟았어. 유럽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2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간암 초기 진단.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했다. 데이트, 친구 모임, 주말 휴식. 다 버렸다. 매달 급여의 70%를 저축 계좌로 돌리고 부업으로 프리랜서 코딩을 했다. 밤늦게까지 앉아 엑셀에 유럽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항공권부터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까지. 총 5천만 원 내 청춘의 대가였다.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죄송해, 아버지가 물으실 때마다 나는 웃었다. 아빠, 이건 제 선물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유일한 감사예요. 속으로는 다르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나를 장남으로만 보셨다. 공부 잘하라는 압박, 성공하라는 강요. 대학 시절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도 남자답게 버텨라는 말뿐이었다. 이 여행은 그 빚을 갚는 일이었다. 아니, 내 방식으로 그들을 묶어두는 사슬이었다. 준비 과정은 고통이었다. 어머니의 취향을 맞춰 프랑스 와인 코스를 예약하고 아버지의 다리를 고려해 휠체어 친화적 호텔을 골랐다. 심지어 여행보험에 내 명의로 가입했다. 민준이 덕분에 가는 여행이야. 어머니의 눈물이 고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사랑이었나? 아니, 그건 집착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나의 외로움. 2025년 12월 1일 인천공항. 부모님은 짐 가방을 끌며 웃었다. 민준아, 내 덕에 꿈같은 여행이네.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 출발했어. 사랑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게 변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부모님의 여행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우연히 아버지의 핸드폰을 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 여보, 민준이 모르게 유럽 가서 이혼하자. 그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엉망이야. 어머니의 답. 그래, 그 여행 비용으로 재산 분할하자. 민준이는 알아서 살겠지. 그날 나는 무너졌다. 2년의 노력이 그들의 도피 계획을 위한 도구였다. 배신의 씨앗이 싹 텄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여행을 추적할 GPS 앱을 짐에 몰래 설치했다.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스크립트를 코딩했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셀카를 찍을 때 나는 서울의 어두운 방에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했다. 여행 첫 주, 메시지가 왔다. 파리 너무 아름다워. 민준 덕분이야. 나는 답했다. 즐기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는 대신 나의 돈으로 자유를 샀다. 이제 내가 그 자유를 빼앗을 차례였다. 유럽의 겨울은 로맨틱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게는 지옥이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부모님의 위치. 파리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베를린으로. 매일 아침 나는 그들의 일정을 따라가며 상상했다. 그들이 웃을 때 나는 이를 악물었다. 회사에서 나는 정상이었다. 동료들은 민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지만 나는 부모님 여행 걱정돼서요 라고 웃어넘겼다. 속으로는 다르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의 은행 거래를 해킹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나는 IT 보안 전문가였다. 부모님의 계좌에 연결된 내 저축 앱을 통해 모든 걸 봤다. 여행 첫째 날 500만 원의 호텔 결제. 둘째 날 200만 원의 쇼핑. 그 돈은 내 피였다. 민준아, 로마의 콜로세움 봤어? 영화 같아. 어머니의 사진이 왔다. 배경에 아버지의 미소. 하지만 나는 확대해서 봤다. 아버지의 손에 쥔 반지, 덩어니의 결혼 반지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혼을 준비한 몸이었다. 내 복수가 시작됐다. 첫 번째 움직임, 은행에 연락. 부모님 여행 경비로 저축된 돈이 이상해요. 동결 부탁드려요. 변명은 간단했다. 사기 의심. 1천만 원이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메시지, 민준아, 카드 안 돼. 뭐야 이게, 나는 답했다. 아빠, 카드 한도 초과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속으로는 웃었다. 그들의 로맨틱 디너가 망쳤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부모님의 페이스북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유럽 여행 TV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포스트에 댓글. 와, 부럽네요. 그런데 그 호텔, 사기 많아요. 조심하세요. 불안의 씨앗을 뿌렸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무서워. 빨리 돌아갈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켜줄게요. 추적은 중독됐다. GPS로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봤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사진이 왔다. 민준이한테 보여줄 추억, 나는 토했다. 그 키스는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몸 이게 가족인가 중얼거렸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무관심. 넌 왜 항상 실패자야?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복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키우는 일이었다. 여행 10일째 클라이맥스. 그들은 스위스 인터라켄에 도착했다. 호수 앞 호텔. 나는 그 호텔에 이메일 보냈다. 예약 취소. 결제 오류. 300만 원 날아갔다.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 민준아, 내가 뭐 한 거냐? 우리 여행 망쳤어. 나는 침착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비행기 티켓을 재예약했다. 더 비싼 클래스, 더 먼 루트로.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인연의 사랑이 이게 전부인가?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다. 논리적이다. 그들은 곧 알게 될 터였다. 스위스에서의 그날 균열이 시작됐다. 부모님의 메시지가 끊겼다. 대신 전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민준아, 여기 호텔에서 짐 도둑 맞았어. 여권도. 어떻게 해? 나는 침묵했다. 3초,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속으로는 알았다. 내가 한 짓이었다. 호텔에 익명 신고 이 방의 손님, 불법 도박 의심 짐 검색이 됐고 도난이 됐다. 복수의 세 번째 층, 법적 함정.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용. 내 마지막 저축. 부모님의 재산 분할 계획을 막아주세요. 증거는 여기 있어요. 메시지 스크린샷, 계좌 내역. 변호사는 웃었다. 이건 강력해요. 하지만 왜? 나는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려면요. 유럽에서 그들은 헤매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 파리로, 다시 로마로. 내 GPS가 그들을 쫓았다. 민준아, 돈 없어. 송금해줘. 아버지의 청. 나는 보냈다. 100만 원. 하지만 그 돈에 트래킹을 붙였다. 이제 그들의 모든 지출이 내 손안에. 집에서 나는 혼자 먹었다. 라면 하나, TV에 나오는 드라마, 가족 이야기. 웃음이 나왔다. 저런 가족이 어디 있어?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얘야, 오랜만. 술 한 잔. 그는 놀랐다. 민준아, 너 요즘 이상해. 나는 웃었다. 그냥 가족 문제야. 여행 중간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 민준아, 아빠랑 싸웠어. 이혼 이야기 꺼내는데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 봐에 나는 놀랐다. 아니, 연기했다. 엄마, 왜요? 제가 도울게요. 속으로는 비웃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움직임, 심리전. 나는 가짜 이메일을 보냈다. 아버지 앞으로 당신 부인이 바람피워요. 증거 첨부 사진은 조작. 어머니의 옛 연인과 합성. 어머니 앞으로 남편이 재산 숨겼어요. 그들은 싸웠다. GPS가 그 증거였다. 로마의 거리에서 그들의 위치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 나는 서울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게 공정할까? 자문했다. 2년의 희생. 그들의 무시. 아니, 이건 시작일 뿐. 의복수는 파도다. 한 번 밀려오면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주, 그들은 지쳤다. 민준아, 빨리 데리러 와위. 하지만 나는 안 갔다. 대신 공항 픽업을 취소했다. 그들은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 인천공항 12월 15일.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그들을 상상했다. 빈집 내 짐은 이미 사라졌다. 인천공항의 불빛 아래 부모님은 지친 얼굴로 택시를 탔다. 민준이가 왜 안 왔지? 어머니의 중얼거림.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없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 어서 오세요. 여행 어땠나요? 제 선물 만족하셨나요? 그들은 무너졌다. 내 방은 비어 있었다. 옷, 책, 노트북. 모든 게 사라졌다. 대신 TV에 연결된 USB. 그 안에 담긴 영상. 유럽의 그들. 웃음, 키스, 싸움.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비명. 나는 제주도의 펜션에 있었다. 바다를 보며 편지를 썼다. 2년 동안 제가 부모님을 위해 산 시간. 그 대가로 얻은 건 배신이었어요. 이제 당신들의 차례예요. 복수의 5번째, 재정 파탄. 나는 부모님의 집 대출을 재조정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공동 서류. 월 상환액 200% 증가. 민준아, 이게 무슨. 내가 한 짓이야?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네,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저를 버렸으니까요. 침묵. 어머니의 울음. 민준아, 미안해. 우리 잘못이야. 왜? 하지만 늦었다. 나는 끊었다. 다음 날 변호사의 방문. 김민준 씨의 지시로 재산 분할 소송 제기합니다. 부모님은 충격. 민준이가? 왜?
변호사, 증거가 명확해요. 당신들의 계획 때문이죠. 나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 돈은 충분했다. 2년 저축의 나머지? 친구들은 물었다. 가족이랑 왜, 나는 새 출발이야 라고 했다. 속으로는 복수의 맛을 느꼈다. 부모님의 일상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 어머니의 우울증. 뉴스에 나온 이웃 이야기, 김씨 집, 이혼 소송 중 그 소문이 퍼졌다. 나는 멀리서 봤다. SNS 가짜 계정으로. 6번째 층, 감정적 고립. 나는 가족 모임에 초대했다. 크리스마스 파티해요. 하지만 도착한 건 나 혼자. 테이블에 유럽 기념품. 부서진 에펠탑 모형. 이게 당신들의 꿈이었죠? 이제 깨졌어요. 그들은 울었다. 민준아,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고개 저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당신들이 가르친 대로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집은 눈으로 뒤덮였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 든 건 와인 한 병, 파리에서 사신 거 맞죠? 제가 대신 마실게요.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의 고백, 민준아, 우리는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혼은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사이가 이미 깨졌어. 나는 웃었다. 그래요. 그럼 왜 제 돈으로 도망치려 했나요? 충돌. 아버지의 분노. 넌 항상 완벽주의자였어.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뤘어. 나는 맞섰다. 장난감. 2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코딩하며 돈 모은 게 장난감인가요? 당신들의 소원이 제 피로 지은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해서 제대로 못 줬어. 과거가 쏟아졌다. 아버지의 청년 시절 실패, 어머니의 희생. 하지만 나는 봤다. 변명일 뿐이 그럼 왜 나를 압박했나요? 성공해라라고 하면서 실패하면 버리려 했어요. 밤이 깊어졌다. 와인잔이 부서졌다. 아버지의 손,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끝났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 순간 경찰이 왔다. 내 신고. 가정폭력 의심, 아버지의 과거 기록이 드러났다. 어렸을 적 구타. 어머니의 절규. 민준아, 이건 너무해. 나는 속삭였다. 너무한 건 배신이에요. 집을 나서며 마지막 말, 이제 자유세요. 하지만 가족은 없어요? 제주로 돌아온 나는 바다를 봤다. 폭풍이 몰아쳤다. 내 마음처럼. 뉴스, 서울 가족 분쟁, 아들 복수로 이혼 가속 소문이 퍼졌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상처의 연장. 친구의 전화. 민준아, 괜찮아. 나는 새해 계획 세우는 중.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게 공정한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1월 1일,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부모님의 집은 텅 비었다. 경매 통지서. 재산은 사라졌다. 어머니는 시골로, 아버지는 병원으로. 나는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봤다. 민준아, 우리는 후회해.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썼다. 배신의 여행. 익명으로.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한 일, 자선. 고아원의 유럽 여행 기부. 가족 없는 아이들에게. 만남은 우연이었다. 3월, 카페. 어머니. 늙고 마른 모습. 민준아, 나는 앉았다. 엄마, 왜 왔어요? 그녀의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
제발.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우리를 깨뜨렸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저도 깨졌어요. 2년 동안 사랑인 줄 알았는데 증오였어요. 오포옹.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용서는 시작. 복수의 제가 식는 순간. 아버지의 장례식. 나는 갔다. 묘비의 새김, 꿈의 여행자. 나는 속삭였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여행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배신에서 용서로. 이제 나는 새 삶, 결혼, 아이. 하지만 가끔 유럽 사진을 본다. 에펠탑 아래, 빈자리.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대가. 복수는 불꽃. 타올랐다 제가 된다. 나는 제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재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